위해서 고민했던 것이 첫 번째, 어떠한 이름을 지을 것인가, 그리고 그 이름에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했었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래서 KOK가 탄생한 것이죠. Keystone of Opportunity and Knowledge. 그래서 뭔가 우리가 기회와 그 다음에 우리 인류가 축적한 지식의 어떤 그런 핵심, 기초가 되어보자. 이렇게 해서 KOK라는 이름이 탄생을 하고, 이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가치를 어떻게 담아볼 것인가 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share, enable,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우리의 유전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share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share가 뭘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enable, 이것을 잠깐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강의를 어떻게 보면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상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미 들어보셨고 또 읽어보셨고 참 큰 후원을 해주시던 이런 블록체인 경제, 그 책에 어떻게 보면 고스란히 담겨 있고,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경제에 담겨 있는 그 책의 내용을, 거기에 담겨 있는 사상과 철학을 구현한 것이 KOK이고, 이제 나아가서 K스테디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도 그렇게 평가해 주시고 계시지만은 KOK의 교과서 아니면 제1차적인 참고서 같은 것이 사실상 블록체인 경제, 그리고 그 책의 공저자는 여러분도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배우자이기도 하고 또 저의 버시면서 제 평생의 반려, 그리고 제 도반인 정희연 박사입니다. 같은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전문가로서도 제가 참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제 앞에 계시는 우리 정희연 박사님. 사실 저는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책을 쓰는 것보다는 짧게 함축적으로 어떤 그런 기고문을 쓰는 정도를 좋아하고, 실제 현장에서 뛰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정희연 박사가 이것을 한번 책으로 담아보자, 뭔가 정리를 해보자 해서 탄생된 책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눠보고자 했던 것은, 그 제목은 Above and Beyond, 그리고 점점점 이렇게 적혀 있죠. 이 뒤에 적혀 있는 그 점점점은 이제 함께 살펴볼 내용인데, 첫 번째,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KOK, 그 이상, K스테디움 그 이상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뭔가 큰 목표를 향하고 나아갈 때 방향을 멀고 높고 깊게 정하고 나아갈 때, 비록 우리가 가는 현재 어떤 그런 짧은 거리에서 어떤 그런 방향이 조금 좌우로 흔들리면서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먼 목표를 정하고 나갈 때 그 방향은 올바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Above and Beyond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KOK는 그렇게 탄생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일대 재단이 성립되고 하면서 바로 2020년 3월이었죠. 3월에 제가 이 KOK 창립 멤버로서 CTO 역할을 맡기로 했었는데, CTO로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화면에 보이는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저를 인터뷰하는데, 거기에서 기자가 이제 많은 내용들을 묻고 KOK에 대해서도 묻고 하는데, 핵심적으로 말하면 CTO님은 블록체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블록체인이 뭡니까? 예, 그것에 대한 답을 제가 이렇게 말을 하죠. 블록체인은 제가 볼 때 자아 실현을 하는데 도와주는 기술이라고 봅니다. 곧 블록체인은 자아 실현의 기술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답변했었냐면은 쭉 짧지 않은 저의 어떤 그런 학문과 연구와 어떤 그런 경험에서 봤을 때, 어떤 그런 우리의 인류 역사에서 경제 제도든 시스템이든 정치든 그것이 뭔가 인간들의 어떤 그런 자아 실현과 여기에 도움이 될 때,
그것은 오래가고 살아남는 것이고 그것에 역행할 때 이것은 사라지게 된다는 걸 봤습니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한다면 자아실현에 우리 욕구의 정점에 있는 자아실현을 도와주는 것이라면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이네이블링 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선한 것이고 살아남고 그것에 역행하는 것이고 그것을 도와주지 못한다면 결국은 비록 1000년이든 2000년이 지날지라도 결국은 사라지더라. 이것이 제가 역사에서 봤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아실현이 뭔가 이것은 이제 저희 책에서도 말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죠. 인간으로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생리적인 욕구도 있고 어떤 그러한 안전의 욕구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욕구, 더 나아가서 또 이제 어떤 그런 자존감의 어떤 그런 욕구가 있고 그 정상에 우리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정리하자면 이제 매슬로의 욕구의 5단계설인데 결국은 그 하위에 있는 욕구들, 그 하위에 있는 욕구들은 결핍의 욕구라고도 말하는데 그 욕구를 채우지 않고는 뭔가 결핍 속에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기 힘든 그것을 이제 어떤 결핍의 욕구, 곧 생리적인 욕구랄지 안전의 욕구랄지 사회적인 욕구, 이것은 결핍의 욕구에 들어가는데 그 위에 있는 욕구들, 곧 자존의 욕구와 자아실현의 욕구는 성장 욕구입니다. 그것은 충족되면 될수록 더 키우고 싶어하는 성장의 욕구인 것이죠. 그 정점에 있는 것이 이제 자아실현인데 결국은 자아실현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확대된 자기 자신의 실현인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디파인하느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확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가 추구하는 자아실현이 결정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떠한 그런 경제적인 부 아니면 어떤 정치 권력 아니면 내 가족의 안위 거기에 나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정의한다면 나의 자아실현은 거기까지일 것입니다. 결국 다시 정리한다면 결국은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내가 말하는 자아라는 것, 셀프죠.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나를 얼마만큼 확대된 자아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20년이죠. 21년이 되겠습니다. 21년 저희가 5월에 바로 이 블록체인 분야에서 그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디움과 함께 하게 됩니다. 제가 미디움을 만나기 전에도 여러 경우에 그 강의랄지 백서를 통해서 많이 주장했던 것이 그겁니다. 제가 이 KOK를 시작하기 전에도 블록체인을 시작해서 왔었고 실제 또 메인넷도 설계하고 구현해 봤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쪽을 공부하면서 실제 사업을 하면서 우리 KOK는 설계를 하고 사상을 담고 비전을 선포하고 그것을 백서에 담은데 이것을 구현하는 것은 역발상적으로 가겠다. 곧 탑다운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태계를 넓히고 프론티어라는 그런 어떤 그런 여기서 자세히 설명은 않겠지만은 메인넷이 나오기 전이지만은 참여 증명 방식으로서의 어떤 그런 우리의 생태계를 넓히고 프론티어들의 어떤 그런 레퍼럴 마케팅을 통해서 생태계를 넓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이것을 구현하는 기술은 나중에 기술을 어느 정도는 볼 줄 아는 제가 선택해서 쓰겠다. 그래서 그때 했던 제 이제 강의들에서는 그 해커톤이랄지 이런 걸 활용해서 우리 KOK에 적합한 메인넷은 간택화해서 쓰겠다. 최종적으로 한 5개 정도를 선택한 다음에 전 세계에서 그 중에서 어떤 이런 큰 행사장에서 어떤 그런 해커톤을 통해서 최종 우승자를 고른 다음에 그 메인넷을 우리의 메인넷으로 골랐을 수 있다.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앞당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디움이라는 업체를 발견하고 그 우수성을 발견하면서 방향을 약간 수정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백서에서 0.8까지는 우리 KOK의 어떤 그런 기술을 어떤 완전한 어떤 그런 퍼블릭 체인
그래서 그때 저희가 설계했던 것은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DPoS 방식, 그리고 그걸 조금 더 진화시켜서 GOS 방식, Group of Symmetry,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합의 알고리즘은 PPBFT 방식을 쓰는 걸로 설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디움이라는 우수한 기술을 발견하면서 제가 이제 이 알고리즘을 현실에 맞도록 컨소시엄 방식으로 약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미디움의 어떤 그 모토이죠. The possibility comes true. 이것과 함께 우리가 추구했던 어떤 그런 KOK의 비전과 사상을 함께 만들어보자.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8월, 그해 8월이죠. 21년 8월. 이제 미디움과 함께 하면서 이 미디움과 함께하는 KOK에 대해서 많은 어떤 그러한 그 찬사도 받고 또 해외 언론에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분은 이제 그 토마스 프레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이분은 우리의 어떤 그러한 그 미디움과 KOK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큰 감동과 축하를 해주시면서 우리 KOK의 글로벌 어떤 그런 기술 고문으로 참여하게 해주십니다. 이 외에도 네이비 소 교수님이랄지, 그 다음에 나중에 참여한 조엘 컴 박사, 그리고 또 그 나중에 참여하게 된 질 캐리건, 이런 분들이 글로벌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KOK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이 토마스 프레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다면은, 이분은 저의 어떤 친한 친구이시면서도 저에게는 사부님 또는 멘토와도 같은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이 화면에서 보시는 2021년 8월 블록체인 투데이의 표지 인물로 흔쾌히 나오시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책 내용에서 보면 참, 그리고 오늘 이 책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1000권 기증을 제가 1500권 기증 받아가지고 오늘 여기에 1000권 기증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아마 도착하신 순서로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에는 우리 송가병 대표님의 인터뷰 기사도 소중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는 간직할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책인데, 이 책에서 토마스 프레이가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번 특히 미래를 내다보시는 대단한 어떤 그런 그 인사이트를 가지신 분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미래를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다. 저희 블록체인 경제에서 그 부분을 참 강조하고 있는데, 미래를 확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래는 결국 담대한 사람들, 우리 프론트님들처럼 담대한 사람들한테 결국 유리하더라. 그래서 the future favors the bold. 그 담대한 사람들, the bold. 담대한 것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힘약한 사람들, 겁쟁이,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나약한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반대가 the bold. 미래는 확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담대한 사람들에게 유리하더라. 이런 내용을 거기에서 강조해 주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실천하고 계신 것이고, 그것의 결과가 어떻게 보면 그 담대함의 결과가 작은 열매가 오늘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시작일 뿐입니다. 사실상 제 마음속에 있고 설계 속에 있고 비전 속에 있는 그것은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것보다는 엄청 큽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조금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 좀 격가지로 빠져서 블록체인 경제 이 책이 한글판으로 먼저 나왔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5쇄가 발행이 됐고, 또 해외에서도 많이 호응이 있으셔가지고 영어로도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영어의 그 서문을 이 토마스 프레이 박사님이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올 3월에 영어로 발매되어 가지고 지금 이제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격까지로 나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께서 또 미래학의 거장이신데, 석학이신데, 그동안에 이분의 어떤 그 경험과 인사이트를 담은 책을 그동안 수년 동안 집필하신 것을 이제 5월에 편찬하시게 됩니다. 5월에 발행을 하시게 되는데, 그 서문을 저한테 좀 써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참 영광스럽게도 그분이 아마 세 번째 책일 겁니다. 한국에도 번역돼서 곧 나올 거예요. 이분의 그 세 번째 책인지 하여튼 그 제목은 The Future Like a Boss. 그러니까 미래는 마치 보스인 것처럼 미래는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디파인 하느냐, 어떻게 바라느냐, 희망하느냐, 이것이 현재를 만든다는 겁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물론 제 서문에서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The future creates the present. 이분이 주장하는 바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미래가 오늘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 미래가 어떻다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원하는가, 확대된 자아는 미래에서 뭘 원하는가. 나는 사라지겠지만, 우리의 유한한 생명은 사라지겠지만 나의 흔적이 미래에 어떻게 남을 것인가, 내 후손들은 어떤 세상에 살기를 바라는가, 뭔가 미래에 대해서 가지시는 비전이 있거든요. 그 비전에 따라서 현재를 우리가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KOK에 들어오시기도 했고 이런 것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The future creates the present. 그 미래가 현재를 만든다는 겁니다. 과거가 현재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미래가 현재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이런 거장의 그 평생의 역작인 그 책에 서문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참 영광이기도 하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또 영광은 뭐냐면요, 그 책에 이제 아무래도 끝에 제 이름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타이틀을 쓰겠죠. 타이틀을 제가 Founder and Chairman The Koch Foundation. 이제 이분의 이 거장의 책에 서문에 참 미천한 제 이름과 함께 거대한 KOK라는 이름이 남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원래 설계했던 그 DPoS 그리고 실제 합의 알고리즘인 PBFT 이것을 미디움과 함께하면서 컨소시엄으로 설계 사상을 좀 바꾸고, 그리고 이것을 뭔가 그 하이브리드 거버넌스 방식으로 하면서 미디움이 가지고 있던 그 우수한 기술을 접목하여서 그 K-스타디움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원래 설계했던 것보다 한 2년 정도, 제가 0.8 백서에서나 아니면 다른 발표 자료에서 2024년으로 제가 발표했었을 겁니다. KOK의 메인넷 없이도 우리가 이 POP 오퍼링 방식으로 잘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메인넷은 그 당시 정말 필요할 때 가서 제대로 된 메인넷을 간택해서 쓰겠다, 이런 계획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여유 있게 잡았었거든요. 그리고 그때까지 대략 한 5천만 명 정도를 예상했던 거예요. KOK 회원들을. 메인이 나오기 전에 제가 한 5천만 명들을 예상하는 알고리즘을 그렸던 겁니다. 그런데 미디움 갖게 하면서 2년을 앞당기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그런 알고리즘도 좀 수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컨소시엄 방법으로 K-스타디움이 나오겠는데, 바로 지난달 4월에 메인넷이 탄생하는 겁니다. 실제 메인넷이 탄생한 겁니다. 베타 형식으로. 이제 메인넷이 있기 전 단계의 우리의 어떤 토큰 이코노미 방식, 그것은 이제 대표적인 방식으로서 어떤 참여자들에게 뭔가 보상을 주는 것으로서 우리 생태계를 넓혀간다. POP 오퍼링, Proof of Participation에 의한 토큰 발행 방식과 그 다음에 이것을 넓히기 위한, 적용하기 위한 레퍼럴 마케팅 방식으로서 전개를 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아직 5천만 명에 도달하지 않았지만은 메인넷이 빨리 나왔기 때문에 메인넷에 맞는 방식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직 200여 개국이 못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아직 제가 원래 생각했던 5천만 명의 어떤 회원 규모도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2년 먼저 나온 메인넷과 함께 어떻게 보면 더 튼튼하고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메인넷이 나왔다는 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메인넷이 나오기 전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P-O-P 오퍼링이라는 안전한 장치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온상에서 P-O-P 오퍼링이라는 플랫폼 프라이스가 가이드를 해주고 보호해주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일나무 묘목이 온상에서 아직 키워지고 있는 것처럼 온상에서 계속 묘판을 과일나무 묘판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과 비슷한 형국입니다. 메인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비바람이 몰아치는 실질적으로 과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과수원으로 옮겨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P-O-P 오퍼링이라는 그 안전장치, 그 다음에 플랫폼 프라이스라는 그 안전장치,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여러분들이 과수원 너서리에서 봤던 그 비닐하우스 있잖아요. 이와 같은 안전한 것은 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흔적은 남겨둘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것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때문에 어쩌면 병행할 거예요. 그러나 주 목적은 이제 묘목이 아닌 것이죠. 과수원 그 너서리에서 묘목을 키우는 게 주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 제대로 된 그 과수원에 나가서 과일을 맺는 것, 열매를 맺는 것이 제대로 된 메인넷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다가온 이 메인넷 시대인 겁니다. 과일나무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과일나무하고 관상수의 차이를 아시죠? 관상수는 멋있는 거예요. 멋있게, 멋있게 이렇게 자라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많은 경우에 과일나무는 가지를 잘라주지 않습니까? 웃자라는 가지는 또 잘라주기도 합니다. 왜? 과일을 맺게 하기 위해서는 무성한 가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모습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과일을 잘 맺기 위해서,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야산에서, 과수원에서 정말 잘 자라도록 뿌리가 어떻게 튼튼하게 내려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옮기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야산, 실제 과수원에 옮겨 심어지는 겁니다. 목적은 뭐다? 열매를 맺기 위한 겁니다. 보기 멋있는 관상수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관상수가 되실 것인지 아니면 진짜 과일을 맺는 과일나무가 될 것인지에 이제 우리가 이 경계를 막 넘어섰다는 겁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든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P-O-P 오퍼링이라는 그 다음에 플랫폼 프라이스라는 어떤 그런 안전장치 속에서 했던 우리의 토큰 이코노미는 연안어업과 비슷합니다. 연안어업. 아니면 한강, 여기, 한국에서 안 오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제가 한국의 비유를 많이 들어볼게요. 한국에서 탄생한 그런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한강 어구에서 했던 그 즐거운 어업 활동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선박이 되고 준비되고 선단이 준비되고 거기 필요한 기술들이 준비되고 그것을 운영할 큰 항해사들이 준비되어서 큰 대양으로 나갈 선박들이, 선단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그 선단을 이끌고 대양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연안에서 하던 그 어업 시대를 떠나서 한강 어구에서 즐기던 짭짤한 수익을 즐겼어요. 한강 어구에서. 그 어업만으로도. 물론 그걸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그것을 완전히 없애지도 않겠다는 것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걸 우리 실제 예로 비유한다면 콕플레이, 그 현재 앱 상태의 지갑 유지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연안 어업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력은 어디로 간다? 선단이 준비되었으니 이제 어디로 간다? 그 많은 항해사도 준비되었으니 이제 어디로 간다? 우리는 대양으로 나갈 겁니다. 이 5대양이 전부 다 우리의 무대가 되고 거기에서 우리의 사업이 펼쳐질 겁니다. 자, 연안에서 하던 어업, 한강 어구에서 즐기던 그 사업,
거기에서 우리가 맛본 이 조그마한 열매에도 우리가 열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삶의 희망을 찾았고 거기에서 어떤 그런 새로운 변화와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도 살아나온 분들이 있고 제가 참 많은 편지와 이런 감동의 사연을 듣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의외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결핍의 욕구에서 그것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받는 고통은 정말 눈물겨웠습니다. 자살의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로부터 제가 받았던 이 KOK를 발견함으로부터 살아난 사람들로부터 받던 편지가 사실상 10통도 넘어요. 전 세계에서 받은 것이더니 내가 KOK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이 세상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했던 것이 무엇이길래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어떤 희망을 주고 그 어려움을 건너가게 해주셨는지 참 감사할 뿐이죠. 오늘은 그 부분은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연안 어업으로서 제 비유에서 연안 어업과 한강 어구에서의 그 작은 사업으로도 그런 기적을 그러한 열매를 보았다면 이제 연안어업도 하고 원양어업도 하고 대항으로 나가겠다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겠습니까? 그리고 담대한 미래를 맞이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불확실한 경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 그리고 KOK에서 말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리고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생각하고자 하는 그 주제가 Above and Beyond입니다. 우리 잘 먹고 살자는 얘기는 다 아시니까 그건 열심히 하시면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 근본적인 1차적인 욕구, 2차적인 욕구, 3차적인 욕구는 이미 많은 분들이 벌써 성취하셨고 또 많은 우리의 주위에 오는 사람들이 성취할 겁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좀 더 블록체인 경제 체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에 좀 더 깊은 핵심적인 내용, 그 이상과 그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지 않습니까? 자본이 위주가 되어서 뭔가를 이루는 어떤 그런 경제, 생태계, 시스템이 되겠죠. 인류가 발견한 굉장히 우수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루었고 자본주의가 우리 인간에게 가져온 그 편리함과 이득은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제가 결코 무시하거나 낮추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그늘이 조금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본주의의 어떠한 그런 약간 어떤 그런 병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제일 큰 병이 첫 번째는 점점 더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환경 등 이 파괴가 조금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인데 두 번째 것은 오늘은 커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불확실한 경제에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것만 좀 커버한다면은 자본주의에서 이게 자본의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 기술과 결합함으로써 어떤 그런 이윤의 극대화, 수익의 극대화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자본주의가 만드는 사회, 생태계, 경제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 자본에 밀착되어 있는 사람들, 자본에 더 밀착되어 있고 그것을 제공한 사람들을 이제 흔히 말해서 우리는 쉐어홀더라고 말합니다. 주주 친화적이고 주주에게 더 수익을 남겨주고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좀 더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자본주의를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기술의 발전이 지금 이제 특히 기술의 발전 중에서도 AI가 우리에게 현실처럼 다가오고 있는데, 이 AI와 자본주의가 결합되었을 때 극대화될 자본의 그 어떤 그런 그 효율성, 그 앞에서 인류가 맞이하게 될 미래가 어떤 모습일까? 혹시 인간들 사이에 종의 분리가 일어나지는 않을까? 종의 분리라는 것은 그 AI와 자본에 의해서 굉장히 어떤 그런 한 그룹의 인간들이 있고, 그것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또 한 부류의 인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인간인데 서로 다른 인간인 거예요. 이게 같은 호모사피엔스가 종의 분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종의 분리가 일어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면 폭동, 폭력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국 바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 마침 이 새롭게 태어난 블록체인에 의해서, 새로운 기술 중에서도 블록체인에 의해서 나올 블록체인으로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 경제가 무엇일 것인가? 이것을 한마디로 저희 책에서도, 그리고 KOK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포용의 경제입니다. 포용이 뭡니까? 결국은 베타의 반대이겠죠. 베타. 그러니까 자본과 자본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베타적인 관계, 같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도와 사회와 생태계에 참여해서 불구하고 어떤 자본에 더 가까운 쪽과 자본에 조금 더 덜 가까운 쪽의 어떤 그런 베타, 이것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를 추구하는 것, 그것을 모색하는 것이 KOK였고, 그것을 담은 책이 블록체인 경제입니다. 이 포용은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포용. 내가 누군가를, 어떤 시스템을 뭔가를 포용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뾰족하게 나온 것, 상대방이 좀 더 까칠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나를 찌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않는 것이 포용이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부족한 부분을 나의 넉넉함이 채우려는 그 마음이 포용일 거예요. 그래서 쉐어홀더 위주로 진행되는 부익부 빈익빈,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하고 가난한 사람은 거기에서 기회를 많이 찾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가난해지는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설계했던 것이 KOK이고 이것을 담은 책인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다른 말로 좀 더 친화적으로 표현한다면 참여자들의 경제, 참여의 경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메인넷이 나오기 전이라도 한번 실천해보자. 참여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생태계가 만들어가는지를 한번 우리 KOK가 시도해보자. 참여한 사람들은 거기에 적합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해보자. 그래서 나왔던 것이 POP 오퍼링입니다. 참여의 형태는 보통 1차적으로 참여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여를 일단 쉽게 적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저는 봤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피 같은 돈, 그것의 변형 형태인 어떤 그런 가상자산, 뭔가 이 가상자산을 뭔가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커밋하는 것, 스테이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중요한 참여의 증명입니다. 나 참여하겠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어떤 그런 재화이잖아요. 또 하나는 내가 참여했다는 걸 보이는 것이 두 번째 증거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걸 들고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재화를, 소중한 나의 재화를 거기에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그 증명, 그 다음에 이것의 생각과 사상과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뛰겠습니다. 뛰어서 보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입소문 내겠습니다. 리퍼럴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저는 참여의 그 인디케이터로 봤던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나중에는 모르지만은 어떻게 가치를 만들어낼지는 모르지만은 물론 여러분도 이미 경험하셨어요. 같이 만들어냈죠. 바깥 세상에서 거래됨으로써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의 이 약속과 우리의 다짐을 담은 토큰이라는 무라면 무이고 가치다 볼 수 있는 이것을 우리의 약속과 결심으로써 나눠드립니다. 이게 오퍼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저에게는 눈물겨운 순간은 우리 KOK 토큰이 맨 처음 밖에서 인정받고 상장될 때가 제일 기뻤었어요. 그 거래소가 어디였죠? 네, 감사합니다. ZBG라는 거래소, 아주 작은 거래소예요. 그 작은 것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이벤트가, 그 모멘트가 굉장히 소중했었습니다. 이제 밖에서도 인정해준다. 그래서 가치라는 것이 이렇게 서로 함께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서로 뭔가를 신뢰할 때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사실상 저는 가치가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희망과도 같아서 원래 산속에 길이 처음부터 길이 있던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처음에 한 사람이 걸어가고 두 사람이 걸어가고 많은 사람이 걸어다니면 그 산속에 없던 길이 생기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이 걸어다니면 더 넓은 길이 생기고 그 길에 우마차도 다니고 나중에는 잘 포장하면 차도 다닐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 아무것도 없던 산속에 어떤 사람이 걸어가고 두 사람이 걸어가고 더 많은 사람이 걸어가면 희망의 길이 생기고 그 길은 더 넓어지는 것이죠. 가치라는 건 그러한 것과 희망과 저는 같다고 보는 겁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서로 믿고 함께 걸어갈 때 형성되는 것, 그걸 저는 가치라고 보는 것이고 그 가치는 우리는 만들어냈다고 보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메인넷도 나왔고 앞으로 다가올 큰 희망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어떠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상은 구체적인 것을 지금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제 KOK 재단이 살아있고 여러분들의 희망과 어떤 그런 그 담대함이 살아있으면 이것이 우리의 깊은 유전자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떤 그런 희망과 비전은 목표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물길이 가는 것처럼 굽이굽이 좌우로 흐르면서 흘러갈 수는 있어요. 사실상 많은 경우에 물이 바다를 흘러갈 때, 바다를 향해서 어떤 그런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흘러갈 때 직선 코스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물이 직선 코스로 흘러가면은 그 물길의 그 주변을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많은 경우에 물은 굽이굽이 좌우로 흘러서 그 목표인 바다로 향하죠. 저는 굽이굽이 흘러가는 것, 그거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은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진정한 어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생태계는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저쪽으로 저 바다로 간다고 해놓고 왜 갑자기 물이 좌측으로 흘러? 이거 사기꾼들 아니야? 또 그러더니 또 갑자기 또 우측으로 흐르네? 저거 뭐야 저거? 저거 뭐 다로 시작하는 거, 저 유로 시작하는 거 그거 아니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상 안에 바다라는 그 목표와 이상이 살아있는 한, 페어, 쉐어, 이네블이라는 그 이상이 살아있는 한, 인간들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확대된 자아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가능하게 했다. 이네블링 시키겠다. 우리가 함께 참여한 것을 공정하게 나누고 이네블링 시키겠다. 기여하겠다. 참여자들에게 고르게 돌아가는 경제를 만들고 싶다. 이것이 살아있는, 그것이 바다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한 비록 좌우로 흐르지만 그 물은 바다를 향해서 갑니다. 제가 KOK의 창립 멤버로서, 파운더로서, 그리고 이사장으로서, 파운더로서 기억될 수 있겠죠. 상당히 오랫동안. 뭐, 몇만 년까지는 제가 모르고, 어느 정도 KOK 살아있으면 기억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계속 이사장도 할 수 없잖아요. 비록 제가 사라지고 제 이름이 없어지더라도 우리가 처음에 2019년에 꿈꿨고 2019년 11월에 탄생될 때 이 속에 깊이 담겨있던 그 유전자는 계속 남아있길 희망하는 겁니다. Where, share, enable. 이것은 우리의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굳이 크게 떠벌릴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유전자 속에는 그것이 살아있는 겁니다. 이것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금덩어리인 거예요. 금덩어리는 이와 같습니다. 금덩어리를 들고 그 사상과 철학과 비전을 들고 열심히 뛰어오셨어요. 여기까지. 그렇게 들고 뛰다 보니까 좀 성격이 급하거나 아니면 좀 뭐랄까 너무 좀 욕심이 심한 어떤 분은 또 탐욕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금덩어리를. 떨어뜨리면 뭐가 묻죠 거기에? 지푸라기도 묻고 먼지도 묻고 심한 경우는 오물도 묻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탄생된 KOK, 그러한 유전자가 들어있는 KOK, 그 금덩어리인 KOK를 들고 뛰었던 여러분들이, 앞으로 뛸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떨어질 수 있어요. 혹시 솔직히 탐욕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오물이 좀 묻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지푸라기가 좀 묻었다고 해가지고 금덩어리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두 번 부정하니까 좀 복잡한가요? 금덩어리임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우리 속에 살아있는 유전자, 그 사상과 철학과 가치와 above and beyond 그것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제 이름 잊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이 세상 이제 언젠가는 떠나겠죠. 다 지나도 괜찮아요. 저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겠죠. 그래도 우리 유전자 속에 그게 들어있다면 이것은 금덩어리로 남아있는 건 변치 않습니다. 좀 떨어져서 오물이 묻은 그 금덩어리는 다시 주워서 다시 그거 씻으면 금덩어리예요 그냥. 그래서 항상 성찰하시면서 떨어져서 만약에 오물이 묻었으면 다시 건져서 씻어서 또 들고 뛰시면 돼요. 금덩어리 변하지 않습니다. 또 떨어뜨려가지고 이번에는 심하게 오물에 떨어뜨렸네. 다시 씻으셔요.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드셔서 정말 잘 깨끗하게 씻으시면 또 빛나는 금덩어리가 됩니다. 또 들고 뛰시면 됩니다. 이것이 변질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이런 얘기를 KOK를 뭔가 가능하게 시키는,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시키는 K스타듐이라는 그 컨소시엄 네트워크를 붙였어요. 그래서 K스타듐이 됐고, 압니까? 어떻게? 앞으로 또 언제 K스타듐을 품은 K유니버스가 나올지, 또 그 K유니버스를 품은 K 뭐가 나올지.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희망과 우리의 어떤 그런 노력은 우리의 유전자가 변질되지 않는 한 계속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초심에 충실하고 있는지, 우리가 페어, 쉐어, 이네이블 하려고 하는, 그 다음에 포용을 이루려고 하는, 베타가 아니라 포용, 그 다음에 참여자들에게 두루두루 그 혜택이, 참여자들이 이룬 그 부를 함께 나누는, 책에서는 삼면시장으로 제가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그것을 구체화 작업은 우리 정의연 박사님이 실질적으로 많이 했죠. 저는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고 우리 정의연 박사님은 이론가이십니다. 어쨌든 이 참여자들에게 고루 돌아가게 하는 삼면시장, 이 참여의 경제, 이런 것들이 우리 KOK에서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우리가 프론티어로서, 그리고 KOK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은 이제 한 단계 더 확장돼서 K스타듐이죠. 사람으로서 이러한 로드맵, 이러한 비전, 어떤 구체적인 것은 이제 우리 재단에서 좀 더 정교화시키고 좀 더 조율을 한 다음에 재단에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시기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행사가 다른 그룹에서,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게 되면 저도 기꺼이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 달려가서 함께하고
또 저희 생각을 나누고 그럴 겁니다. 첫 번째 K그룹에서 이러한 행사에 초대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이제 시작이라는 것. 다만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데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도 완벽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성찰을 해야 된다는 것.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린다면 82년에 이제 ROTC로 한국에서 병역 의무를 마치고 82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가서 원자 핵공학을 전공하다가 컴퓨터 사이언스로 전공을 바꾸어서 2003년에 한국에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연구소로 옵니다. 아직도 저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제가 미국에서도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로서 그런 대로 BMC 소프트웨어라는 데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주니어 아키텍트로. 그리고 수석 개발자였었죠. 이제 한국에서 그때 그 소위 말해서 S급들을 해외 영입이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모 기관에서 모 매체에서 인터뷰를 청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어떻게 그렇게 해외에 가서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거기에 적응해서 살 수 있었느냐 그런 질문을 그 기자한테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것을 공유하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했던 건 그거였습니다. 내가 매일 살았던 것은 아무래도 한국 사람으로서 영어 부족하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 그 해외에서 오신 또 우리 그 형제들도 계시는데 또 그분들도 한국말 부족하잖아요. 저는 미국에 살면서 부족한 영어를 run extra mile 하면서 고거했습니다. 그게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들이 프론티어로서 여기까지만 가면 돼요. 이건 이제 1마일 가는 겁니다. 여기 1마일. 이것이 내 목표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run extra mile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조금 더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running extra mile 하는 것을 나는 실천했다. 미국 사람들보다 부족한 영어를 가지고 그들과 경쟁해서 살아남고 더 기여하기 위해서는 항상 나는 run extra mile 했다. 그건 많은 희생과 고통에 따릅니다. 나한테 요구되는 건 이만큼인데 그보다 더 나아갈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매일 자기의 삶을 성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루 산 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반성하고 성찰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회사에서는 사회에서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하루를 성찰했었던 것이죠. 그렇게 산 결과로서 현재 삼성전자에 입사했을 때 왔을 때 현재의 내 모습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네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KOK의 커스터머입니까? 아닙니까? KOK 커스터머예요? 아니면 KOK의 프론티어예요? 프론티어예요. 커스터머와 프론티어, 커스터머와 커뮤니티 멤버는 다릅니다. 커스터머는 사용자죠. 어떻게 보면 사용자. 커스터머는 항상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거 부족해, 저거 부족해. 우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러나 커뮤니티는 달라요. 커뮤니티는 이것이 내가 참여한 것이 내 것인 거예요. 커뮤니언은 커뮤니티,
커뮤니티라는 것은 커뮤니언 하는 사람들의 단체가 커뮤니티입니다. 그러면 커뮤니언이 어떤 뜻이냐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함께라는 뜻이죠. 뮨, 나누다는 뜻입니다.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커뮤니티예요. 함께 뭘 나눠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많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100% 가능한 한 120% 나누고 싶어서 안다라는 사람이에요. 뭘 나눌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저는 KOK의 커스터머로 보지 않는 거예요. 나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나의 커뮤니티 멤버로 보는 거예요. 커뮤는 뜻이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뭘 나눌 것인가를 고민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재화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무엇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포용하길 바랍니다. 포용한다는 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의 뾰족뾰족 나온 부분이 나를 찌르는 것을 각오하고 또 안아주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은 내가 한테 더 가지고 있는 부분을 채워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커뮤니티인데 K스타디움은 현재는 앞으로 K스타디움을 보면 뭐가 또 나올 때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현재 K스타디움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커뮤니티,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함께 나눔의 모임이에요. 커뮤니티의 기반에 협력적 탈중앙화로 이루는 크립토 VC 이렇게 정의했어요. Community Driven, Collaborative, Decentralized, Crypto Venture Capitalist 이게 K스타디움의 정의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에 커뮤니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자기 자신의 것으로 내재화하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은 즐거운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이 초상집에 많이 가 있고 자주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이 자주 잔치집에 가 있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리고 흔히 인간은 모멘토 모리, 죽음을 기어라와 까르페 디엠, 이 순간을 즐겨라. 그 가운데 어디에서 노력하는 그 아름다운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멘토 모리와 까르페 디엠 그 사이에 있다. 죽음을 항상 기억하라. 언젠가는 죽는다. 그 죽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르페 디엠, 지금을 즐겨라. 오늘은 즐거운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룬 이 결과, 이것을 여러분들의 참 감사드리고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